네, AI 에이전트 가이드 파트 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여러분이 AI 에이전트와 도구를 사용해서 훨씬 더 어드밴스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존 파트 1에서는 여러분이 챗 트리거와 더불어서 LLM 연결, 그리고 윈도우 버퍼 메모리까지 연결하는 것을 같이 배워봤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신다면 NADN을 통해서 AI 에이전트를 훨씬 더 심화 학습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파트 1에서 배웠던 트리거 설정, AI 에이전트 추가하는 방법, 그리고 챗 모델과 메모리 추가하는 방법까지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파트 2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트 2에서는 여러분이 이메일을 받을 때 자동으로 드래프트 이메일을 생성해서 답장을 훨씬 더 수월하게 만들어주는 자동화를 셋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파트 1에서 배웠던 트리거 설정과 AI 에이전트 셋업하는 방법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NADN을 와주셔서 첫 번째 트리거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챗 트리거를 설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자동화는 저희가 이메일을 받았을 때 이거에 대한 답장을 보내는 자동화이기 때문에 이메일 수신을 트리거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irst 탭을 추가를 해주시는데 여기서 on app event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즉 어떤 앱에서 특정 이벤트가 발생할 때 내가 그걸 트리거로 쓰겠다라는 건데요. 해당 옵션을 클릭해 주시면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쓸 이벤트는 Gmail이기 때문에 Gmail을 검색을 해줍니다. 여기 바로 보이죠? Gmail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트리거가 하나가 보입니다. 바로 뭐냐면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이걸 트리거로 쓰겠다인데 요거를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당연하게도 여러분의 Gmail을 연결을 시켜 주셔야겠죠? 이 크레덴셜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새로 연결하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해당 세팅창에서 간편하게 여러분의 구글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구글 로그인을 할 때 여러분이 NADN이 액세스할 수 있는 항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수신하는 이메일에 대해서 드래프트를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두 선택을 눌러주고 계속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글 계정이 활성화가 되었고요. 뒤로 나가시면 폴타임이라고 해가지고 이 트리거를 얼마나 자주 작동하면서 Gmail을 체크할 건지인데 현재는 매 분마다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1시간마다 체크를 한다든지 하루마다 체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우선 분당이 가장 괜찮아 보입니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벤트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이메일이 올 때마다 메시지가 리시브 될 때마다니까 이것도 그대로 냅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Simplify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이 이메일을 받으면 이 수신한 이메일에 대한 데이터가 사실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NADN은 그거를 조금 더 간소하게 줄여주는데요. 간편한 게 더 좋을 때도 있지만 자동화를 만들 때는 저희가 우선 모든 데이터를 손에 쥐고 나서 필요한 것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Simplify를 해제를 해주시고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테스트 이벤트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이벤트를 눌러주시면 지금 이메일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받은 이메일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자, 여기서 근데 저희가 이 자동화를 할 때마다 자, 뒤로 잠깐 가볼게요. 그럼 지금 테스트 워크플로우가 제대로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해당 노드를 클릭을 하시면 이 아웃풋을 통해서 어떤 이메일이 왔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테스트를 할 때마다 새로운 이메일이 오면 좀 복잡해지잖아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여기 핀 데이터라고 있습니다. 이 핀 데이터가 뭐냐면 지금 갖고 있는 이 데이터를 계속 고정시켜 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화 테스트를 할 때 저희가 새로운 데이터를 갖고 오지 않더라도 이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해당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데이터가 핀됐다고 하면서 저희가 이걸 계속 쓸 수가 있는 거죠. 캔버스로 돌아가 주시고요. 참고로 이번 예시에서 사용하는 이메일은 비디오 스튜디오에서 온 이메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AI 영상 중에서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는 AI 툴이고요. 이러한 이메일들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자동으로 드래프트를 생성할 수 있는지를 자동화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다시 NADN으로 돌아오셔가지고요. 트리거를 만들었으니까 AI 에이전트를 갖고 와야겠죠? 가운데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어드밴스드 AI 눌러주시고요. AI 에이전트를 갖고 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챗 트리거를 했기 때문에 채팅을 통해서 AI 에이전트를 컨트롤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이메일을 받았을 때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Source for Prompt에서 Connected Chat Trigger 노드가 아니라 이거를 Define Below를 눌러서 여러분이 직접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바로 이 부분에 여러분이 이 AI 에이전트가 어떤 역할을 해줄지를 적어주셔야 되는데요. 시간 단축을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 메시지를 쭉 복사해서 에이전트 안에다가 넣어줄 거고요. 이제 이메일 답장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에이전트한테 어떤 이메일에 대한 답장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스키마를 보시면 여러분이 어떤 게 본문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텍스트, 이게 본문이겠죠? 그래서 이 텍스트를 쭉 갖고 와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JSON.txt가 추가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었다는 건 제대로 해당 밸류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클리어하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이 텍스트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줄 건데요. 이메일이라고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I 입장에서는 이 이메일 뒤에 나오는 요 텍스트가 내가 답장을 만들어야 될 본문이구나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단순하게 이메일 본문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메일 제목과 누가 이 이메일을 보냈는지까지 주면은 훨씬 더 AI 입장에서 더 이해하기가 편하겠죠. 제목도 적어주시고요. 누가 보냈는지 발신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이메일을 포워딩을 했기 때문에 이 from을 갖고 오면은 제 이메일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 여러분이 테스트를 하실 때는 진짜 발신자가 여기에 추가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제목도 갖고 와야 되는데요. 요 메시지 텍스트 밑에 보면 서브젝트가 있습니다. 요거를 갖고 와줍니다. 자, 그럼 밑에 이 결과값을 보면 해당 베리어블들이 어떻게 표현이 될지를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이메일 대신에 이걸 본문으로 바꿔주고요. 이 발신 제목 본문을 이메일로 감싸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HTML 같이 태그를 만들어가지고 AI한테 요 가운데 있는 게 이메일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고요. 자, 이렇게 세팅이 완료됐으면 뒤로 가주신 다음에 챗 모델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오픈 AI를 선택을 해줄 거고요. 기존 API를 연결해줬습니다. 참고로 NAD에는 여러분이 플랜을 가입하시면 훨씬 더 강력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난 자동화를 여러 개 돌리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프로 플랜을 가입하시면 되시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시작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스타터 플랜을 추천드립니다. 스타터 플랜도 총 5가지 워크플로우를 돌릴 수가 있으니까 자동화를 처음 시작하실 때 충분하실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워크플로우를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Gmail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워크플로우를 테스트를 해도 또 다른 새로운 이메일을 갖고 오진 않고요. 기존 데이터를 바로 사용합니다. 자, 워크플로우를 누르겠습니다. 다음 AI 에이전트가 챗 모델을 불러와서 생성하는 모습인데요. 자, 한번 더블 클릭해서 답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답장이 제대로 완성된 모습이고요. 이거를 이제 드래프트를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엔 저희가 메모리를 썼지만 오늘 쓸 거는 툴입니다. 툴을 눌러주시면 정말 여러 가지를 여러분이 쓸 수가 있는데요. 오늘 쓸 툴은 Gmail 드래프트를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Gmail 툴을 쓸 겁니다. 참고로 이런 NADM 뿐만 아니라 AI, 노코드, 자동화 심화 학습은 커뮤니티인 AI 노코드 마스터마인드에서 더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커뮤니티 가입해 보셔서 여러 가지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Gmail을 검색을 해주시고요. 해당 툴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오늘 이 툴을 통해서 할 행동은 드래프트 생성입니다. 여기 리소스를 누르면 메시지라고 적혀 있을 텐데 클릭하면은 드래프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드래프트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행동은 크리에이트로 냅둬줍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할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만드는 드래프트의 이메일 제목을 뭘로 할 것이냐, 그리고 메시지, 본문을 뭐로 할 것이냐인데 잠깐 나와서 이 자동화를 설명을 하면요. 여기 가운데 있는 AI 에이전트가 Gmail 트리거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쵸? 그리고 챗 모델을 통해서 답장을 생성을 할 거예요. 그럼 이 만들어진 데이터를 이 드래프트로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명령어로 설명을 해줄 건데 이 Gmail 툴을 다시 오셔가지고 제목을 눌러줍니다.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 우선 현재는 픽스드로 되어 있을 텐데 이걸 익스프레션으로 바꿔주시고요. 이 중괄호라고 하나요? 이 컬리 브래켓 2개를 하시면 여러분이 펑션 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달러 사인을 적어주시고 여기 뭐가 쭉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오늘 할 거는 AI한테서 정보를 갖고 오겠다입니다. from AI를 선택을 해줍니다.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LLM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값을 갖고 오는 메소드라고 합니다. 서브젝트에는 저희가 제목을 갖고 와야겠죠. 그래서 괄호를 치시고 여기 뒤에 똑같이 나오는 것처럼 키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희 키값은 제목이겠죠. 보면 placeholder name이라고 하잖아요. 따옴표 제목이라고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도 똑같습니다. expression 먼저 눌러주시고요. 중괄호 2번 하신 다음에 $sign from AI 선택하신 다음에 괄호 안에다가 따옴표 본문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AI 에이전트가 알아서 내가 LLM에서 만든 제목을 이 서브젝트에 넣어주고 본문을 여기 본문에 넣어주면 되겠구나라고 인식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드래프트를 만들 때 저희가 답장으로 만들고 싶잖아요. 저희가 단순하게 새로운 이메일을 만드는 것보다 이미 수신한 이메일을 답장으로 만들면 훨씬 더 쉬울 거 아니에요? 저희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인식하냐면 이 이메일마다 이 thread ID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아이디가 특정 이메일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값을 고정값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밑에 옵션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내가 어떤 thread 아이디를 갖고 있는 이메일에 답장을 하겠다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을 해주시고 인풋에 있는 이 아이디를 쭉 갖고 와줍니다. 그럼 AI 에이전트가 랜덤으로 이 값을 생성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수신한 이메일의 thread 아이디를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이렇게 세팅을 마쳤으면 뒤로 돌아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워크플로우를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에러가 나는데 이제 파라미터 키 제목 is invalid라고 합니다. 아마 영어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목이 아니라 제가 서브젝트로 바꿔주고요. 이 메시지도 본문이 아니라 메시지로 그대로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워크플로우를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LLM이 실행이 됐고 드래프트가 완료된 모습입니다. 자, 이메일을 와서 새로 고침하니까 이 드래프트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드래프트가 마음에 들면 바로 보내도 되겠죠. 문제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말투가 제 말투가 아닙니다. 이게 한국어가 아다르고 어다른 것처럼 이메일을 생성했을 때 저의 말투를 조금 더 반영하면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고쳐줄 겁니다. 자, 다시 NADN으로 돌아와서 이 AI 에이전트에서 시스템 메시지를 추가를 해줄 건데요. 현재는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업그레이드 해줄 어드밴스 시스템 프롬프트를 갖고 왔는데요. 요거를 쭉 복사를 해줄 건데 제가 붙여넣기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 메시지를 보면 여러 가지를 설정했는데 첫 번째는 역할, 당신은 성공지식 백과의 G메일을 담당하는 AI 비서입니다. 그 기능에는 이메일 같은 경우는 드래프트, 초안만 작성할 수 있고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생성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제 말투처럼 들리도록 작성을 해야 됩니다. 저의 말투처럼 작성해 달라고 했고 이거를 참고하기 위해서 예시를 줬습니다. 스크롤을 좀 내리면 제가 전에 다른 이메일에서 사용했던 답장들을 쭉 적어줬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아까처럼 이 HTML 태그 같이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가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시를 넣어줬고요. 이번에 다시 한번 AI 에이전트를 작동을 시켜서 정상 작동하는지 제 말투를 잘 카피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워크플로우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러주시고요. AI 에이전트가 LLM을 통해서 답장을 생성하고 Gmail의 드래프트를 생성을 해줬습니다. 자, 궁금한 게 왜 이게 항상 두 번 될까요? 자, 첫 번째는 뭐였는지 봅시다. 첫 번째는 to를 콜하는 거였군요. 두 번째가 답장을 만든 건데 이메일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에 드래프트는 삭제를 해줬고요. 이게 새로 만들어진 드래프트인데요. 자, 기존에 딱딱했던 말투가 아니라 제 말투처럼 조금 더 이 말하는 방식처럼 만들어진 이메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정 표현도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러분이 예시를 더 많이 준다면 훨씬 더 여러분처럼 답장을 하는 AI 비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수신하는 이메일마다 초안까지 작성해주는 AI 비서를 같이 만들어 봤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오늘 보신 파트 2뿐만 아니라 파트 1까지 다시 같이 보시면서 NADN을 한번 공부해 보시고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것처럼 AI 노코드 마스터마인드에 오시면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성공지식 백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